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정낙수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캐는 이제 직장인이지만 부캐는 이제 쇼핑 헤비 유저죠. 그래서 오늘 네이버 이커머스 트렌드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신의 쇼핑 라이프는 안녕하신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죠. 우리 삶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전망했던 내용들이 많이 어긋나고 있죠.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리고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점차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죠. 기존에는 버추얼라이제이션, 사실은 이제 VR이든가 AR 통해서 가상세계에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퍼스널라이제이션, 사용자의 개인화, 개인 특성에 맞춰서 메시지를 생성하고 쇼핑을 유도하는,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국경이 없어지고 있죠. 저도 예전에 아마존이나 아니면 지금 뭐 알리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경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이커머스가 생기게 됐는지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물물 교환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잉여 리소스, 잉여 자산을 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그러다가 중국 상나라, 그러니까 기원전 11세기에서 17세기에 있었던 중국 상나라에서 화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지고 이제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마켓이 생성됐고, 그리고 판매자와 생산자가 마켓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가 축적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켓에서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카탈로그를 통한 통시 판매가 일명 다이렉트 세일즈죠. 그래서 카탈로그를 통한 통시 판매가 성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1977년이죠. 사실 우연한 기회에 홈쇼핑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데, 라디오 DJ가 자기 친구가 쌓아놓고 있는 물건이 보니까 이제 병따개인데, 병따개를 보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쌓아두면 뭐 쓸데도 없는데 이거 한번 팔아볼까?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DJ니까 라디오 방송하면서 이제 병따개를 팔았죠.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완판되면서 홈쇼핑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홈쇼핑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었죠. 국내에는 1995년에 GS 홈쇼핑이 국내에 첫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런칭했을 때 판매 아이템이 뭐였냐면 만능 리모컨이었어요. 그래서 홈쇼핑에 딱 맞는 그런 아이템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커머스가 발달할 텐데요. 이제 인터넷이 점차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면서 아마존과 이베이가 1994년 전자상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인터파크가 1996년, 그러니까 롯데 인터넷 백화점 그리고 인터파크가 런칭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국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도 어떻게 보면 쇼핑몰이긴 하지만 좀 다르죠, 색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검색이 붙었죠. 그래서 2001년 네이버 쇼핑이 런칭을 하였고, 그 위에 또 역사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시대,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죠? 2016년에 이제 VR 기반으로 알리바바에서 바이플러스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글 같은 퀘스트라든가 이런 VR 기기를 쓰고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물건을 보고 그리고 쇼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페토, 그러니까 이러한 로블록스라든가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에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새로운 쇼핑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이버의 개인 라이브 쇼핑 플랫폼인 쇼핑라이브와 같이 오늘 얘기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아직도 온라인 쇼핑도 좋아하지만
실제로 마트 같은 데 가서 실제로 이제 내고, 그러니까 흥정이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덤이라는 것도 얻기 위해서 이제 마트를 즐겨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사실 마트 가는 거 아니면 전통시장 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 사용자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비율이 19년도까지만 해도 42%에서 20년도에는 50%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매 기준이 많이 변화를 했죠. 기존에는 가격이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제일 싼 곳, 그리고 배송비는 얼마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적립금은 얼마지? 그리고 나한테 오는 멤버십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제일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상품, 이게 가격보다는 내가 원하는 상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배송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 구매 기준이 가격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온라인 쇼핑에서는 여러분들 뭐 느끼셨겠지만 온라인 쇼핑은 예전에는 텍스트 기반이었다가 그리고 점차 이제 그 이미지가 붙게 되었고 그 이후에 유튜브 같은 동영상 같은 게 붙게 되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구매를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 기준도 좀 더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원하는 상품들로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에 대한 요구도 있죠. 원하는 시간에 배송되고 결제는 간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거나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서브스크립션 상품들이죠. 그러니까 매달 와인 3병 정도를 알아서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면도기라든가 면도날 같은 거를 알아서 배송해주고 그러니까 결제는 미리 해놓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알아서 내가 걱정 안 해도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판매자 혹은 생산자도 그에 맞춰서 플랫폼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커머스 트렌드를 이 자동차를 아까 그 오프닝에서도 자동차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자동차 전시장에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돼 있지 한번 운전도 해보고 그리고 이 재질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데 사실 자동차라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죠. 옵션이 되게 다양하고 내가 원하는 옵션이 되어 있는 차와 그렇지 않은 차 어느 게 전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오게 되면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으로 이 상품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소나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네이버 Z의 제페토 안에 소나타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상에서 실제로 소나타를 만져보고 그러니까 이 만진다는 개념이 사실 실제로 이 촉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나타를 직접 보고 스타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나타를 간접적으로나마 시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AI입니다. 또 AI가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어떠한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계속 뭔가 새로운 상품들, 새로운 아이템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라이브 커머스. 지금 보시게 되면 네이버에 실제로 그 아까 비사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쇼핑 라이브에서 캠핑카를 팔아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차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기존의 이커머스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까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AR, VR, 그리고 AI,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각각의 특징이 있을 텐데 근데 이러한 판매자나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 AR이나 VR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도 어렵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어렵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AR이나 VR이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아리아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안경 같은 걸 쓰고 AR과 VR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AI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일반 판매자가 이러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반면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 라이브 커머스로 우리 판매 플랫폼을 갖다가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이커머스나 홈쇼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나 홈쇼핑은 기존에는 소통에 대한 불만족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사용자와 인터랙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이 되게 궁금한데 혹시 얘 내구성은 어떤가요? 얘 재질은 어떤가요? 얘 실제로 질감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 물건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용자와 그리고 판매자가 직접 인터랙션을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기기 그리고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든 아니면 뭐 최근에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 진행자와 소통을 통해서 궁금증도 해소하지만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뭐 라이브를 통해서 실감나는 영상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인 미디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와 같이 1인 미디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1인 미디어나 1인 마켓, 흔히 얘기하는 셀마켓이라고 얘기하죠. 셀마켓이 기존의 홈쇼핑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1인 마켓, 셀마켓을 가지고서도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상을 촬영하거나 송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영상을 촬영하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송신하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아니면 혹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가 필요할 텐데 제 이후에 발표하실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거라서 저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송신하는 부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그리고 쇼핑 라이브의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플랫폼으로 송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영상을 수신하게 되면 영상을 수신하고 그리고 실시간 인코딩해서 실제 사용자들한테 영상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송신된 영상을 수신해서 라이브 방송에 적합하게 실시간으로 인코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라이브로 찍은 영상들을 그래서 라이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후에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VOD로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로 그 수신되는 영상을 VOD로 만들고 VOD로 통실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리스트림이라는 기능도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쪽 플랫폼에서만 물건을 팔겠다가 아니라 뭐 A라는 플랫폼도 있을 거고 B라는 플랫폼도 있을 거고 C라는 플랫폼에다가도 제가 다양하게 상품을 올려놓고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 혹은 이제 VOD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안정성이 확보돼야 되겠죠. 이게 사실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데이터도 민감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용자의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CDN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게 되면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지만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이러한 음성들,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뽑아져 나옵니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이라고 한다면 이커머스에서는 단순히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게다가 이제 나중에는 VR, AR 그리고 AI까지 가게 되면 이때는 방대한 이미지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방대한 영상들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기술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스토리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이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면 이 소중한 사실 제가 라이브를 찍은 이 영상 다음에 다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을 안정적으로
저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플랫폼하고 또 연동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 혹은 뭐 SNS,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혹은 유튜브나 트위터와 같은 것들과 잘 연동이 돼야 되겠죠. 단순히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의 확장판입니다. 그런데 이커머스가 확장을 하려면 단순하게 라이브로 이 방송을 내보낸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브 방송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쇼핑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와의 연동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핑 그 홈페이지가 있다면 혹은 이제 라이브로 사용자가 플레이되는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인터랙션이 가능한 플레이어 그리고 거기서 바로바로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플레이어까지 구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그 찍은 영상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고 그리고 송출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저장하고 이 저장된 영상을 추후에 VOD로 나갈 수 있도록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많은 사용자가 붙더라도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붙더라도 안정적으로 레이턴시는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품질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 라이브 커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쇼핑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SNS와의 연동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이제 간단하게 오늘 제 이후에 말씀드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이버 그 라이브 커머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너무 쉬운데. 예, 사실 네.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요. 원래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지금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이건 라이브 컨퍼런스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물건 하나 딱 꺼내서 물건을 팔게 되면 순간 라이브 커머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저도 뭔가를 꺼내가지고 딱 보여드리면 그게 라이브 커머스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도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쇼핑몰이라든가 다른 플랫폼하고 연동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발표 아주 잘 들어봤는데요, 정상수님. 제가 실시간 채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시니어 세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 자체에도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하지만 경제력은 어느 정도 있으시죠? 그때 그 시니어 세대를 라이브 커머스를 좀 쉽게 보시게끔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시니어 세대 분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앱에서 사실 그 쇼핑 라이브에서 거기에서 푸시 알람을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네이버가 알아서 때가 되면 라이브 쇼핑 합니다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보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 네이버의 그 AI가 사용자한테 맞는 그런 라이브 쇼핑만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이템즈 그런 AI 추천 그런 거 맞추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의 AI 기술이 이렇게 또 한번 빛을 발하네요. 네. 일단 제가 좀 더 많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오늘 발표에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